모든 공부는요 똑같아요. 패턴이 원리가 똑같아요.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은 단기전은 얼마나 많이 쏟아붓느냐, 장기전은 쏟아부으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장기전의 공부 방법은 첫 번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공부하는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여러분들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 저는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고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시작한 건 되게 늦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편입을 했고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시 또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신림동에 들어간 그 1년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20대 중반부터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고, 근데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려는 동기가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은 되게 비교적 빨리 붙은 편이에요. 한 3년 정도 해서 붙었거든요. 빨리 붙은 편이죠. 그래서 근데 머리가 안 좋은 학생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모든 공부는요 똑같아요. 모든 공부는 패턴이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 대신 구분점이 뭐냐면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기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봤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단기에 끝나는 시험들. 그리고 장기전이라는 거는 뭐 1년, 2년, 3년 고시나 공무원 시험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오래 공부해야 되는, 공부할 분량이 많은 시험들, 이런 것들은 장기 시험이라고 볼게요. 장기전. 단기전과 장기전이 있는데 단기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시간, 노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쏟아 붓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럼 장기전은 뭐예요? 장기전은 내가 가진 모든 거를 쏟아 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장기전은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라톤도 뭐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 있잖아요. 그쵸? 42.195를 달릴 사람과 100m를 달릴 사람의 체력과 준비는 당연히 다르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제 시리가 지금 제 목소리 듣고 반응을 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장기전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먼저 장기전은요 4가지가 중요해요. 4가지. 첫 번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는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절대 공부량을, 시간을 확보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 4가지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여러분들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한다고 어디로 갔습니까? 신림구동으로 갔죠. 신림구동으로 왜 갔을까요? 저는 고대 법대를 편입을 하고 나서도요, 집이 서울인데 고대 법대 바로 앞에 있는 하숙집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고대 법대에 놀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공부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이 아니죠. 통학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통학 시간이 아깝고 통학 시간에 들어가는 체력이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체력을 축적을 해서 공부에 쏟아 부어야 되는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법대 바로 밑에다 하숙집을 얻었고, 그리고 신림구동으로 당연히 들어갔어요. 신림구동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요건인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신림구동이라는 그 조그만 곳은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하숙집이 있었고, 하숙집 뭐 원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원룸 바로 옆에 제가 가는 독서실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 학원이 있었고요. 뭐 조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밥집이 있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100m 안에 이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버스를 탈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공부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거죠. 예.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뭐 밥 먹으러 어디 가야 되고 내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분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를 감안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내 에너지. 그래서 저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죠. 당연히 신림구동으로 그래서 갔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 확보입니다. 시간 확보. 시간 확보는 뭐냐면 절대량이죠.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얼만큼이다. 딱 정해놔야 돼요. 이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고 누구는 뭐 15시간을 하니까 나는 뭐 16시간을 해야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장기전이니까. 단기 레이스가 아니에요. 단기 레이스라면 그냥 24시간 풀로 다 갖다 박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장기전은요. 괜히 무리하다가 병나잖아요. 감기라도 한번 걸려봐요. 그러면은 3, 4일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루에 나한테 맞는 시간을 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독서실에 딱 앉는 시간,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세팅이 끝나는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9시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점심 저녁은 1시간 반씩 잡았습니다. 1시간 반씩 잡고 밥 먹고 산책하는 거죠. 뭐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책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주변에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거기 신림구동에 성당이 있거든요. 삼성산 성당이라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거나 뭐 산책하거나. 그 대신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죠.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딱 그 시간이 지나면 절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일어났어요. 왜냐면 난 내일도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이 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시간 공부했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은 14시간 공부를 한 거죠. 14시간이 아니죠. 14시간인데 밥 시간을 빼면은 뭐 한 10시간 정도는 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절대 공부 시간은 10시간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법시험은요, 암기하는 시험이거든요. 창의적인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암기예요. 책에 있는 걸 내 머릿속에 다 갖다 붓는 시험이에요. 저희들끼리는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이게 과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법시험이라는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차 시험 볼 때. 근데 아니에요. 돼요.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우려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채워집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어요.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합격하고 그걸 못하면은 불합격하는 겁니다. 실력은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떨어진 놈이나 붙은 놈이나 어떻게 보면 떨어진 놈이 더 뛰어나요. 실력은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떨어지고 누구는 되는 이유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분 사람은 되는 거고 못 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사법시험은 그런 시험이었고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반복과 단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좀 어렵고 두 번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책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책도 다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저는 딱 단권화를 이렇게 했거든요. 아주 다 옛날 책들인데 이거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네 번째는요, 여러분 운동입니다.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시간은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공부 시간을 줄이세요. 9시간, 8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운동은 꼭 해야 돼요. 왜? 이건 장기전이니까. 장기전은 이꼴 무슨 말이냐면요. 체력전입니다. 체력전. 체력이 나쁘면 갈 수 없어요. 2년, 3년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림구동에 있을 때 무슨 운동을 했냐면 검도를 했습니다. 검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검도를 해봤는데 제가 검도를 한 이유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좋아하는데 신림동에서 수영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헬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지 뭐 좋아하지도 않는 뭐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뛰고 그럼 전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딱 검도관이 있더라고요. 선무관이라고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자 관장님이 계세요. 그 여자 관장님 너무 이제 푸근하게 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검도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기도 해서 선무관이라는 검도장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했죠. 열심히 하고 막 빠른 머리 막 100개씩 치고 100개가 아니구나. 빠른 머리 막 엄청 쳤어요. 엄청 치고 타격대 갔다 하고 나중엔 호구도 받아가지고 호구도 있고 대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호구를 주문하고 호구가 오던 날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형법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호구가 도착했다 문자가 왔어요. 저녁 밤 9시인가 왔는데 너무 막 가슴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 거를 한번 착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막 가슴이 정말 들뜨는 거죠. 애기처럼 막. 그래서 저는 검도를 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고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 이게 리프레시가 확실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기전을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오래 준비하다 보면 몸도 몸이지만요. 멘탈이 나가요. 멘탈.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결국 2차 시험을 앞두고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긴 봤는데 정말 어렵게 봤죠. 그리고 결국 시험이 안 됐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권장드리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기전을 공부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3번째 거는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 건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내가 왜 하지? 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왜?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장기전에 그냥 섣불리 뛰어들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안 좋아요.